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미국 시장이 간밤 장 초반에 시가가 무려 4.3%로 미국 시장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제 아마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는 정말 미국 시장이 와 이렇게 갭이 많이 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무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최근에 미국 시장을 보면 정말 지수의 변동성은요 일반 개별 종목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레버리지 상품만 있지만 미국에는 3배 레버리지 상품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지수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5%또 지난번처럼 반도체 지수가 10% 12% 올라갔을 때는 3배 ETF는 36% 40% 50% 올라갔으니까 이 변동성이 어마무시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또한 저는 그런 변동성의 파도가 계속 몰아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급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욕심을 이런 변동성이 많은 구간에서 한 방에, 예를 들어서 내가 큰 돈을 벌겠다, 혹은 내가 그동안 많이 손실을 봤으니까 한 방에 복구하겠다, 아니면은 매매가 잘 되는데 레버리지를 써서 매매가 잘 되고 있는데 계속 큰 돈을 계속 벌어야 되겠다 하면서 비중 줄이지 않고 그냥 모든 매매에 내 모든 걸 걸어가면은 한 방에 깡통차기 딱 좋은 시장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시장은 위아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인내를 하고 기다렸다가 좋은 구간에, 혹은 내가 기다려서 박스권 하단에 왔다 했을 때 비중을 좀 더 키우고 박스권 상단에 가면은 비중을 좀 줄여주고, 이런 이 자금 계획 관리만 잘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올해 시장은 괜찮습니다. 왜? 이 모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요, 변동성이 존재를 해야 주식을 싸게 살 수도 있는 거고, 이 변동성이 존재해야만 종목군들이 오버슈팅을 하면서 생각보다 그 이상의 수익도 실현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변동성은 당연히 미국에 있는 우리 트럼프가 만들어주고 있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급락도 시원하게 나오고 있고 폭등도 아주 시원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급하지 마셔라. 오늘 같은 시장, 미국 시장이 어제 오늘 해서 사실 어제 이제 시가 4.3%에서 종가가 2.5%로 마감이 됐지만, 어찌 됐든 이 아침에 선물을 여러분들이 야간 선물을 확인을 했다면 시가에 안 따라 붙었을 것이고, 단순하게 이제 선물 다 무시하고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종목군들 막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그래도 사야 되겠다고 따라 붙은 사람들은 오늘 피 좀 봤을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시장에서 메인 DC가 뭔지, 메인 섹터가 뭔지, 메인 인더스트리가 어느 곳인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계속 머릿속에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되고, 미중이 관세 협상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협상을 하더라도 그래도 관세가 높아진다라는 게 팩트라는 점을 계속 인지하면서 지금의 시장은 박스권이다 라는 걸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조금 더 편해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최근에는 넥스트 트레이드가 나오면서 8시와 그 이후의 시장이 거래가 생각보다 매우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는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더 쉬워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런 점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당연히 8시까지 방송은 할 수 없는 거고요. 중간에 전략만 그런 부분에서는 알려드립니다. 저 또한 짧게 치고 먹는 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 좋은 것 같아 오히려 저는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미중 관세 협상, 그래도 관세가 높아진다 라는 걸 생각하면 지금은 박스권 시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적 폭증 조선업종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 말은 추격 매수가 아니라, 어제도 그제도 계속 말씀드렸죠.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은 들어가서 신고가의 과실을 먹고 나오면 된다. 그게 이제 한국조선해양이었고, 이제 미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미 신고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이제는 추격 매수하면 안 되죠. 다시 내려올 겁니다. 다시 내려올 거니까, 또 내려오면 이쪽에 뭘 생각을 해야 되냐, 가이던스,
그 다음에 컨콜 내용에서 지속 성장 가능한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가 시장이 폭락했을 때 뭘 사면 된다? 조선주 다시 사면 된다. 이 관점으로 보시면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정치 테마 섹터는 한 3일 전부터 매우 좀 불건전했어요. 어찌 보면 인맥주의 대장이었던 상지건설 고가에서 이 57% 물량을 다 팔아먹으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다 해먹으려고 한 거고, 이게 작살난 것은 이 인맥주의 멸망을 의미한다 생각을 하고요. 포바이포가 깨졌다라는 거를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정책주가 끝났다. 정책주의 대장이었던 포바이포일 수도 있고요. 그 종목이 지금 빠졌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정책에서 올라가더라도 포바이포만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혹은 새로운 뭔가가 나와서 기존에 너무나 종목이 많기 때문에 뭐 지역화폐도 있고 저출산도 있고 세종시도 있고 AI도 있고, 여러분들 민주당의 AI 국가위원회도 있었죠. 그 다음에 좌우지간 무지하게 많아요. 친환경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거를 한 번에 다 반등시켜 줄 수 있는 자금이 있을까요? 개인들이 그만큼 다 돈을 쓸까요? 세력이 쓸까요? 기관이 살까요? 외국인들이 살까요?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왜 테마주를 우리가 매매할 때 모두가 폭락하고 나서 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안 가는데 그 섹터의 대장은 반등하면서 반등하는 척을 해주는지, 그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나머지 종목이 반등하는 척이라도 해서 나머지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자금으로 몇몇 종목군들만 들어주는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대장주만 하는 겁니다. 그 대장주는 그래도 살려주는 주기 때문에 대장주만 보셔야 되고요. 지금 어제 오늘 느낌에서는 이재명 언급 때도 이제는 더 이상 반영을 안 하더라. 시장에서 종목들이 더 이상 반영을 안 하더라. 관심도가 많이 멀어졌더라. 거래 대금이 안 나오더라. 이런 더더욱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으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구간에서 손실 나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수급 보면은 수급 편천사는 굉장히 많았어요. 아침에는 이제 수급 쪽으로 매도가 훨씬 많았는데, 그나마 이렇게 조금 올라오면서 수급은 조금 바뀌어가는 모습이었으나, 장 막판에 사실 프로그램 매수가, 이걸로 보여드릴까? 장 막판에 이 프로그램 매수가 좀 바뀌었어요. 중간에 있다가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수는 빠졌으니까 어느 곳에서는 수급 이탈이 분명히 존재하더라,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랬던 시장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수급하고는 지수나 종목군들의 상관관계는 전혀 없었고, 오후장에 시장을 움직였던 거는 그냥 조선업종의 호실적 발표에 의한 관련된 종목군들이 부각이 되면서 그런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일 국장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마감 이후에도 추가로 나스닥 선물이 상승해서 좋았는데요. 시장이 좋았던 것은 최근 하락의 원인은 미중 분쟁, 트럼프발 노이즈였고, 단기적으로 베센트의 미중 협상, 트럼프 협상 이슈들도 만들고 부각하면서 올라온 부분인데, 현 시점에서 박스권은 합리적이다. 어찌되었건 이번 협상을 한다고 해도 관세는 대폭 낮춘다 해도 50에서 65%로 낮춘다고 하고, 그것도 2에서 3년 걸린다라고 어제 말을 했죠. 그럼 오늘 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시장 관련된 종목을 아예 안 봤어야 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중국은 오히려 아예 협상도 없었다, 미국 존중해라, 그게 우리의 협상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거는 모르죠. 관세 협상을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서로 간에 블러핑이 있구나, 패를 까지 않고 지금 블러핑 하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봐야죠. 어찌 되었던 시장은 박스권일 터이니까 박스권 하단에서는 분할로 사고 올라가면 팔고를 반복하시면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지수일 수도 있고 종목일 수도 있고 섹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지키고 코스피는 조선과 방산이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추천했던 건 LIG 넥스원을 30만원 이하권
봤고요. 현대미포 좋다. 하나 솔루션 실적 그것도 슈퍼 서프라이즈가 터졌다라는 내용들, 이게 오후장에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가 말했던 전부였던 하루였네요. 그만큼 오후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봤을 때 전혀 움직임도 없고 테마도 없고 했으니까 오늘 메인 섹터의 실적 발표는 집중해서 봤어야 되는 부분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이제 조선이 다시 한번 기제를 키우면서 올라왔고요.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서프라이즈율이 큰데 가이던스와 컨센이 중요한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1분기 실적이 22년도 수주 물량이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된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지금 판가가 조선 성과가 올라가면서 발주됐던 게 21년도부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부터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 50% 이상은 성과가 올라간 것을 반영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2023년 말까지 성과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정체니까 매 분기마다 0.5% 몇 프로씩은 계속 성과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봐야죠. 더 남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대, 미포, 조선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일 종목군들 밀리면 아래꼬리 잡는 매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장이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하든 뭘 하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쪽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조선 쪽은 이제 장 끝나고 매일같이 매매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개인들의 이 심리가 많이 녹아 들어있는 매매라고 해야 될까? 현대임스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딱 그거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일단은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돌파가 나온 거죠. 사실 다른 종목군들 다 신고가 가고 뭐 하고 했을 때 이때 어닝 미스가 나오면서 현대미포조선만 빠졌는데요. 사실 오늘 현대미포조선의 실적 발표를 여러분들은 봤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적이 매우 서프라이즈한 건 아닙니다. 근데 왜 현대미포조선만 올랐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죠. 동등한 시가총액과 동등한 주가의 위치에서 MSCI 편입이라는 모멘텀이 지금 5월 달에 있는 종목은 대한민국에 딱 두 종목이 존재합니다. LIG 넥슨과 현대 미포 조선인데요. 둘 다 실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만의 모멘텀이 생기게 되면 뚫어버릴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실적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뚫었다라고 봐야 되고, 어차피 이제 5월 달에 MSCI 편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밀리더라도 아래꼬리는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종목이 좀 빠지더라도 관심있게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같이 이제 시장을 보면 넥스트레이드에서 꼭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현대임스가 어떻게 보면 조선업종 안에서 베타 성향이 매우 강하죠. 뭔가 터지면 상한가를 가고, 뭔가 이슈가 있으면 가고 굉장히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늘같이 오후에 뭐 시장에서 조선의 집중도가 높다면, 그리고 이 섹터가 전부 다 어찌 보면은 다 넥스트레이드로 연동된 섹터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다? 그냥 베타가 센 종목,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그냥 시간 외에서 공략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매매는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가에 돈이 들어왔고요. 들어왔으면 이 눌림에서 공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도 매매를 해서 잘 끌고 와서 뭐 꼭대기까지는 못 끌고 왔는데 그래도 매도는 잘 했던 것 같아요. 뭐 물량 조금 남겨놓은 거 내일 보려고 일부 남겨놨다가 여기서 돌파하길래 돌파로 좀 사서 19,200원에 전량 매도는 마무리 졌고, 네, 전량 마무리 졌고, 혹여나 또 빠지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뭐 이따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핸드폰으로 매매를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뭐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딱 넥스트 트레이드 용으로 봐야 되는 거고, HD 현대 미포조선도 내일 볼 것 같습니다. 하나 솔루션도 오늘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왔고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이 꽤 세게 들어오면서 거래량과 동반해서 강력하게 올라왔습니다. 일단 매물대로 보면 하나 솔루션은 이런 구간의 매물이 강력하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올라오겠다. 올라오면 비중을 축소했다가 빠지면 다시 사서 2분기 때 실적이 그대로 유지되면
상당히 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1kW당 이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200억, 300억씩 벌어버리는데 0.1kW당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사실 아침에 이제 수급주로 여러 가지 종목을 좀 봤는데요. 한미반도체도 82,000원, 3,000원 구간 내서 사실 매수했으면 괜찮은 구간이었고요. 매집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반등에 매도하고, LIG 넥스원은 29만 9,500원에 걸어놨던 거는 정확히 매수가 됐는데 매도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여기까지도 안 보고 그냥 여기 30만 3천원에서 잘라버려 가지고 이건 좀 아쉽게 됐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있죠. 지금 LIG 넥스원이나 현대 미포조선이나 강했던 종목군들 미국 시장이 다시 빠져서 내려왔을 때 좋은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어제 매우 좋은 기사를 만들어 놨던 인벤티지 랩이 단일가에서 점으로 26.8%의 출발을 26.4%의 출발을 하고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는데요. 너무나 갭이 높아서 무서워서 매수를 못했는데 이거 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재료적으로 너무 좋아서 내일 단기과열이 풀리는 날이죠. 일단 여기가 상장하고 나서 최고점 구간인데요. 갭이 얼마나 뜰지는 모르겠지만 갭 뜨고 나서 트레이딩을 좀 이거는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치열하게 좀 내일 매매를 해볼 것 같고, HK 이노엔도 아침에 매매는 좀 했는데요. 상한가 설마 가겠어 하고 매매를 안 해가지고 좀 아쉬운 종목이고요. 미국 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는데 당장은 신청이 12월 달 신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간은 강력한 매물대인데요. 매물을 뚫고 올라오기 위해서는 거래가 더 크게 실려야 되겠죠. 이때는 조 단위 거래가 터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해결한다면 주가가 레벨업을 하는 거고, 이 구간을 넘지 못하면 다시 떨어졌다가 나중에 미국의 허가 받을 때 다시 올라가지 않겠냐 정도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케어캡의 경쟁이 늘어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국내에서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는데 케어캡의 경쟁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좀 빠졌던 경향이 좀 있더라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 밖에 지금 GNC 에너지의 구간은 이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왔어요. 원전에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흐름상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의미 있는 구간에서 다시 의미 있는 구간까지 다시 올라와서 이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BHI도 마찬가지죠 지금. 근데 BH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주를 바탕으로 실적까지 좋다면, 수주가 엄청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좋게 나와버린다면 이 구간을 돌파하고 뚫어버릴 가능성도 지금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BHI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걸 다 매도해서 지금 물량이 없다 보니까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종목을 잘 관찰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잡다한 종목군들은 많이 있었는데요. 그냥 뭐 단타로 몇 개 매매했던 거 좀 있고, 중간에 이제 뭐 미스터 블루인가 중간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한 종목도 몇 개 있고, 눌림으로 봤던 종목도 몇 개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미 증시가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좌우지간 저는 오늘 강했던 조선업종 종목군들, 특히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 현대 미포조선의 눌림을 좀 아침에 공략을 해볼 것 같고요. 한국조선해양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빠졌다가 들어올 때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 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봐볼 것 같고, 또 내일은 금요일이죠. 4월 25일 금요일인데요. 다음 주에 이제 만약에 오늘 그 이재명 관련해서 특히 이제 28일 날 AI 펀드 로드맵이
공개가 되는데 이거 관련된 부분을 오늘 밤에 무지하게 연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무지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오후까지 또 오후 장 가서 또 고민을 많이 해볼 것 같습니다. 사실 매일 종목군들을 보면서 저도 회원님들하고 고민을 하죠. 이런 게 있으면 오후에 어떤 거를 봐야 된다. 이런 게 일정들이 있고 하면은 뭘 보고 이런 게 우리가 어떤 거를 고민을 하고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내용들을 보고 또 공부하고 또 공유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한 번의 매매에 굉장히 신중함을 기하고 종목을 보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 신중함을 기해서 종목을 보는 거밖에 답이 없더라. 자,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다들 야외 활동 많이 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보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